예,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을 얼마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30. 만약에 20채만 짓겠다 이러면 사업계획 승인 필요 없어요. 건축허가 받으면 돼. 등록하라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등록은 이제 20개 이상일 때 등록인데 연간 합해서 20개를 말하는 거고, 단일 규모로 30개 이상일 때 뭐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110페이지. 근데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한옥을 40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옥은 50호.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미만일 때는 특광시장, 군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안동에서 10만 이상은 도지사가 하는 거고 10만 미만은 안동시장이에요. 근데 포항이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는데, 포항이 만약 대도시라고 가정한다면 포항시는 10만 이상도 포항시장이 하고 10만 미만도 포항시장이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군은 규모가 크면 도지사가 하고 규모가 작으면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건데, 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도. 근데 어려워, 헷갈려 이것도. 우리가 막 도시개발구역 이것도 헷갈리는데, 근데 아니까 시험에 나오면 내가 어떻게든 해, 설마 오랫동안 해요. 근데 이제 않으니까 이럴 수 있구나. 자, 넘어가고. 국장은 조금 나은데 국장을 더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국장합니다. 국가나 한국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인데 얼마 이상일 때 면적이 330만. 도시개발구역, 택지구역을 연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꼭 외우는 것은, 내가 아까 농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외우려고 해서 산을 택하는 것이 혁신 행정이다 말을 만드는 것은 꼭 외우라는 말이고, 그래서 자꾸 보는 것들은 이제 외우기 어려운 것들, 외울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요. 근데 330만은 좀 기원해 주시고, 그 밑에 뭐 광역적 차원,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말인데, 그런 건 다 수식어, 추상적인 표현들은 그러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국장이 지정 고시했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이 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지정 고시했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이 받는다. 그 말이 나오면 그렇게 하라고요. 외우는 거 뭘 외우라고? 330만만 외우라고. 다른 거는 국장이 지정 고시했다 이러면 국장한테 받는다고 맞는 걸로 처리하고, 거의 뭐 광역적 차원,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이거 외운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이거 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은. 숫자 나면 숫자는 330만 이렇게 보시고, 4번 국가나 지자체 등이 출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예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동산 투자예산은 국가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걔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위탁관리회사가 한국토지특공사, 자산관리회사가 한국공사인 경우에 하나도 아닌데 그 무시하시고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 국가가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예산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 여기도 50초가 한번 나옵니다. 얘네들이 50을 초과해서 설립했대. 누구한테 받는다? 국장. 50초. 국장 그거 하나 빠지.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다. 주택법에서 몇 개를 가지고 많다 적다 그랬어요 내가? 300.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인데 아주 많지 않은 경우, 몇 세대 미만일 때 300세대 미만이고, 그리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데, 얘가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일 때, 준주거지나 상업지역 하는데 그건 뭐 무시하고, 이럴 때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네모, 상업적이나 준주거지역에서 몇 세대 미만일 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니까. 300 미만이고, 주택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90% 미만일 때는 뭘 받으면 된다?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돼요. 이거 보시고 맨 밑에 보지 마시고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이제 대지 소유권 확보는 전에는 뭐 딱 한 문제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뭐 0.6, 7문제 정도는 됩니다. 중요한데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를 뭘 해야 돼요? 소유해야 됩니다. 당연히 남의 땅에 지으면 안 되니까. 근데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확보했다라든가 이래도 되겠죠? 이런 걸 확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체 A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여기 있는 주택건설 대지를 내가 얘한테 양형은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매각 또는 양형하겠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줬어. 그 확인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했어.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난 못 믿겠어. 얘가 약속 지킬지 안 지킬지 못 믿겠어. 이렇게 해서 믿겠어. 믿을 수 있잖아.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을 하게 한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매각할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했어. 그럼 건축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확실하니까 이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지문에 가끔 한번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업주체 자체가 국가래.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시작하면 땅을 확보 못해도 해줍니다. 왜 그러죠? 필요 없는 일은 수용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은 수용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꼭 땅을 네가 사든지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아니 국가 땅이면 국가로부터 각서를 받아오든지 이럴 말이에요. 이제 너무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법이 주택건설 대지를 80%만 확보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권은 민법에 따르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약하면 상대방은 승낙할 의무가 없지만 형성권은 청약하면 상대방이 승낙한 걸로 봐버리는 거야. 법률강이 형성이 돼.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얘는 매도 청구권. 우리 민법에도 매수 청구권, 매도 청구권, 형성권 이것도 가끔 있죠. 형성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성권이니까 내가 이 땅을 살려고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주택건설 대지 얼마를 확보해서 80%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엇의 대상일 때 매도 청구의 대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읽어요. 이제 읽을 때.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인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알려주니까 무시해도 돼요. 자, 80% 하는 숫자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매도 청구권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매도 청구는 95% 이상을 확보한 사람과 95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힘의 차이가 있어요. 95를 확보했을 때는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게 모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80만 확보했을 때는 10년 그 이전부터 소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 못해. 그리고 10년 넘은 사람들, 안 된 사람들, 10년 안 된 뭐 8년짜리, 9년짜리, 7년짜리 이렇게 소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어. 다시 내가 80만 확보했어요. 근데 여기는 가불병정이 이 사람이 11년 전부터 이 땅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저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저 땅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 없어? 내가 100%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왜냐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80만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어떤 곳에서 이런 사업하고 싶으면 여기에 20%를 확보할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거를 어떻게든 미리 사놔야지. 이 사람 거에 샀어. 그랬더니 여기는 무라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20%가 이게 다 10년 안 된 사람이래.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거는 내가 절대 못 살 것 같아. 그럼 여기 안 된 사람들 10년 안 된 사람들 걸 95% 나머지 땅을 사면은 저 사람 걸 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95% 확보했을 때는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80만 확보했을 때는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 외의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 외의자니까 10년 안 된 사람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매도 청구할 때 여기에 건축물 있다면 이거 매도 청구해야 돼요? 가지고 가라고 해야 돼? 들고 가세요. 그래야 사야 돼.
사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제가 국토기획부에서 우리나라는 사유지가 원칙이에요, 시장경제 원칙이에요. 경제 영역에서 시장경제,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다 했는데 이건 사유지 원리입니다. 시장경제는 뭐예요? 매매지, 매매. 이게 시장경제죠. 자, 그래서 매수가 이제 공익사업부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 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야 돼, 협의해야 돼. 협의, 매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시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할게요. 1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대지의 경우에 몇 %? 8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바로는 보지 말고요. 자,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도, 매각 또는 양해할것을 확인한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2번.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3번. 국지한방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4번. 리모델링은 아까 조합 만들 때 얼마가 동의했어요?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면 75%. 75. 4분의 3.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면.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4분의 3만 있으면 리모델링 허가 받을 수 있대. 반대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매도 청구권 행사해서 확실하게 대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 예정 세대수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30세대 안 되면 리모델링 허가 받으면 되는데 30세대 이상이 되면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근데 아까 여기에 리모델링 할 때 반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4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여기 4분의 1이 지분이 있죠? 이거 아직 확보 못했죠? 하지만 4분의 3이 찬성을 하면 얘한테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 걸 아직 내가 소유권 확보 못했지만 등기 받았지만 어차피 확보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리모델링. 자, 말이 어려워. 자, 리모델링 허가 결의가 있는 경우에 반대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가 읽으면 돼. 이런 뜻. 자, 그 밑에 매도 청구. 다음의 경우에 매도 청구는 95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80만 확보해서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근데 전부 이제 10년 안 됐다고 칩시다. 매도 청구하겠습니다. 매도 청구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감정가격, 시가.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협의.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지금 말했고요. 양관 이번에. 매도 청구와 착공은 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 안 보겠고. 3개월. 얼마 이상 협의하라고요? 3개월. 매수. 매매. 매도 청구. 매도 청구 전에 매매. 매수 협의, 매매 협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구름인지 학인지 그림. 이거 몇이에요? 이거 몇? 숫자로 몇인가요? 이거? 광 그려져 있고 두름이 학 그려진 거 이거 몇이냐고 숫자로 1. 몰라요 뭔지. 이렇게 되고 뭐 여기 막 꽃 그려져 있어 꽃. 아니 광인데 초단이라고 못해. 이거 광 썼잖아 지금 광. 삼광. 이거 꽃 이름이 뭐예요? 매화. 매매는 얼마 이상 한다? 3월. 그래요 3월. 이래야 되는데 우리 파주 학생들은 소설 너무 몰라. 무슨 말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소설 너무 초단도 모르고 광도 모르고 그래.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딱 나오지 진짜. 매매는 얼마 이상? 3월. 다른 숫자 없으니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거지 이제. 뭐 이래 까먹을 수도 있고 생각날 수도 있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맨 위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예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입주까지 했어요. 다시 조금 그래 천천히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공 5년 이내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함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하려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로친 이유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승인 받고. 그래서 여기서 가불병청이 사업체 A와 계약을 했어. 공급계약. 주택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급계약 체결했을 때도 신고해라 하는 것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신고해야 돼. 중개사법에 나오죠. 공급계약시. 그럼 이 사람들은 그때 이런 말을 씁니다.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를 가져서 선정된 지위를 가졌어. 선정됐잖아요. 선정될 지위는 양도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건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근데 선정된 지위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입주권, 대토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선정된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선정될 대토권 이거는 중개 대상물. 선정된 이것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분양권이죠. 재산적 가치가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청약금도 받고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 받아서 공사가 완료됐어. 이제 사용 검사를 받고 약속대로 아파트 상가 건물이 만들어졌네요. 사업주체 명의로 얘네들 일단 보존 등기를 합니다. 사용공사가 됐으니 A가 통지하죠. 가불병정아 잔금 가져와서 입주해라. 입주 가능일 홍보해 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잔금을 치러. 잔금 치르면 동시행 관계로 그걸 인도받고 뭘 요구할 수 있죠? 등기해달라고 했어요. 등기. 입주 가능일은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렇게 바꾸더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입주 가능일이 뭐야?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거 아니야? 잔금 치르시가 뭐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예? 같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업체는 아파트 다 팔아먹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불병정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물하는 사람이 오더니 야! 저거 내 땅인데 왜 니네 아파트를 저거 살고 있어? 내 땅이야.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 이 사람. 남의 땅을 잘못 사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예? 이거를 사용검사 후 실소유권을 회복한 자 이렇게 말해요. 사용검사 후 실소유권 회복한 자, 소유권 회복한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뭐 등기가 잘못했든 아니면 사기를 당했든 어떤 남의 땅에 아파트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지 뭐 어떻게. 남의 땅이 졌는데. 이게 이 사람의 토지가 단지 전체의 5% 미만이라면 이 작은 땅 때문에 아파트가 철거되는 것은 또 너무 아깝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가불병정이 이 사람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매도 좀 하세요 청구하죠. 매도 청구. 형성권이에요. 매도 청구. 법이 강제하는 겁니다. 다만 이 매도 청구를 행사하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사람에게 매도 청구 의사가 청달이 돼야 돼.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매도 청구하면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하는 건데 이 사람이 팔겠어 안 팔겠어. 만약 여러분이 하더라도 얘가 저 변두리의 땅이라서 평소에 관심도 없어서 할아버지는 왜 그 땅을 사서 원망하고 누가 공시지가의 반값에만 사도 좋겠다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언제가 갔더니 아파트가 있는 거야 여기 내 땅에.
그전에는 100원에 팔았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시가가 10,000원이야. 10,000원에 팔려면 팔아 안 팔아? 그래도 안 팔아 이제. 이 된 겸에 뭐가 있어? 소송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4,000명이 다 몰려 다닐 수 없잖아. 대표자 선정할 때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대표자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대표자가 갑이 선정됐는데 정의 보니까 저 좀 모자란 놈이 왜 대표자가 됐냐 막 반대 막 굉장히 궁시렁거리고 있어. 내가 소송을 했는데 어쨌든 결론이 났어. 반대하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했어, 안 미치겠어? 미친다 이 말이죠? 전체 대표자란 말 했잖아 벌써. 대표자가 선정하면 반대했던 찬성했던 간에 이 입주민 전부에게 결과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이제 몇 년 안에 도달해야 돼? 얼마가 동의하면 얼마가 찬성하면 대표를 선정할 수 있어? 몇 퍼센트? 주택법이 제가 그랬죠. 퍼센트로 다 바꿨어요. 한 4년 전쯤에, 한 4년 반쯤에. 얘는 안 바꿔놨어, 다행히. 내가 좋은 건지, 여러분 좋은 건지. 2, 3, 4, 5. 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는 뭐예요, 숫자가? 2, 3, 4, 5. 3, 4는 4분의 3입니다. 여기 3번이에요. 112페이지 메뉴. 주택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체의 얼마가 동의하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분의 3. 맨 밑에 얼마 이내 소유 매도 청구 의사가 도달돼야 된다. 2년. 그리고 그 실소유권 회관자의 토지가 단지 전체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5%에 미달해야 된다. 2, 3, 4, 5 순서로 엮으세요. 엮을시자 2, 3, 4, 5. 나중에는 이거 이제 공부가 좀 되면 2, 3, 4, 5 딱 보면서 알잖아요, 내용들을. 그럼 그 다음에 몇 번 하면 안 봐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야 돼. 줄이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착공. 그러면 이 책이 이제 한 3분의 1, 4분의 1 줄어드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는. 시험장에 가서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 거 하고, 거기서 저 셀렉트 버리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착공 의무. 사업계획 승인받고 얼마 이내에 착공해야 돼요? 5년. 공구별로 하는 애도 있었는데, 공구별로? 규모가 커서. 그죠? 첫 번째 공고는 5년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몇 개가 됐든 간에, 이거.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 해야 돼, 2년 이내. 5년이라고 2년이 아니고, 이거 한때로부터 2년 이내. 하나의 사업이니까. 자, 그래서 공급할 때는 최초는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이 5년 안에. 그리고 이제 그게 몇 년이 됐든 간에 나머지 공사효과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해야 됩니다. 이거를 5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요거 5년 이내 착공했는데 나머지를 2년이 지났는데 착공을 안 하고 있어. 취소 못 합니다. 왜? 시작했잖아. 하나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공급할 경우에 나머지 공사를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취소 안 됩니다. 또 하나 취소할 수 있는 거. 이 사업체 A가 부도 파산이 나서 더 이상 공사를 완료할 수 없대. 그럼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죠? 이거는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체가 승계할 수도 있어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혹시 이 사업에 보증이 있대. 분양 보증. 보증이 있다는 말은 보증기관이 얘 대신에 다 공사 완성시키겠다 이 말이야. 보증이 있으면 부도 파산이 있을 때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정리. 착공을 안 하거나 또는 부도 파산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공급할 때 2년 안 됐다 하더라도 또는 부도 파산이 있어도 보증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이 왜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꾸물거린가 봤더니 막 지진이 발생해서 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5년 지났다고 해서 취소하면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장애 사유가 종료하고 나서 1년간은 연장이 가능해요. 1년. 몇 년간? 1년. 소유권 분쟁이 관한 소송이 있어. 얘는 사용검사 후에 분쟁이 있었지만 여기서 분쟁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땅을 뺏길지 모르는데 사업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제 소송 종료하고 나서 몇 년? 1년. 이제 장애 사유가 없어지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외과로 3번 5년 동안 착공하지 않은 경우 부도 파산인 경우 취소할 수 있지만 아까 2년 하고 여기 맨 밑에 그거네요. 어디 갔어? 분양 보증이 있거나 분양 보증이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113페이지. 사용검사 시기 볼게, 시기 2번.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사용검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하지만 앞에서도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끝난 곳에 대해서 미리미리 일부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건축물 단위로 사용 승인도 받을 수 있다. 또는 사용 허가, 사용 승인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 하시는데, 여기서는 특히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말해요.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검사, 동부별로 끝났어 사용검사, 동별로 끝났어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임시 사용 승인도 받을 수 있다.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임시 사용. 공동택은 뭘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동별이 아니고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 없고요. 사용검사 신청은 사업 주체가 하는 건데, 사업 주체가 부도가 시공보증기관이 돼요. 그럼 누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 시공보증기관. 얼마나 재수감인지 시공보증기관도 부도 파산이 났대. 그럼 누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해야 되겠지. 이제 입주민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임시사용승인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용검사권자는 맨 위에 보면, 국가나 한국공사는 누구한테 사용검사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국장. 그래서 국장한테 받아야 돼. 그 위에는 보지 마시고 오히려 위가 다른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일반적이라면 위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본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용검사하는 원칙인데 다른 데는 다 그래요. 여기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딱 나오는 우리 시험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지 모른다고 공부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때는 안 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장만 봐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누구한테? 국장에게 사용을. 근데 이거는요, 공부할 것도 없는 게 원래 다 그래. 원래 너 이거 해도 돼.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는 거야. 엄마가 청소하라고 했어. 그러면 청소 끝나면 엄마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만 오히려 예외를 머무르고 이제 원칙을 몰라요. 자, 국장에게 받는다. 114페이지. 주택건설. 맨 위에 있는 것은 일단 보겠습니다. 단순 숫자 암기사항이니까 하지 말고. 대괄호 2번 봐요. 주택건설 대지 확보. 자, 국공유지. 국가나 지자체는 주택건설 사업체에게, 본래는 국공유지는 정기 입찰 시켜야 됩니다. 근데 국가나 주택건설 사업자 중에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기특한 사람들.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많이 건축하는 사람, 적게 건축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50 이상, 85제곱미터 이하를 50 이상 한대. 기특하니까, 야 그래, 국가 땅이 있는데 너한테 우선 매각할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이나 85의 주택 하나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한대.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 조합원들은 되게 좀 서민들이죠. 그래서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85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건설하는 자?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주체인데 국가 땅을 싸게 샀어요. 이제 우선 매각 받아서 국가 땅이 싸게 샀겠지? 감정 가격으로 싸게 샀단 말이야. 싸게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값 돈 벌었다고 술 먹고 있어야 돼? 사업해야 돼요.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를 하면 다시 국가에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를 해야 돼?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수행하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몇 년? 2년. 공유 경우 몇 퍼센트? 50%. 거기까지 이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대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한지 방식일 때는 무슨 비지가 있는데, 사업 정비습당 채비지. 채비지에 대해서 국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채비지를 우리한테 좀 팔아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채비지 50% 범위내에서 감정 가격으로 매각할 수가 있어요. 임대택 건설 토지는 좀 더 싸게 조성 원가를 쓰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뭐 임대택 나오면 혜택 볼 수 있다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생겨. 이걸 하지 말고. 다시 채비지의 몇 퍼센트 범위내에서 50%. 무슨 목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국민택 건설 용지 같은 거 암만 공부해봐야 바꾸지도 않고 시험에서
바꿔도 못 찾아요. 나중에 지금 들을 때라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냥 귀뚱을 쓱 넘어가 버리니까 안 돼. 자, 채비지 몇 퍼센트? 50%. 무슨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감정 가격. 그래서 도시활법에 가면은 여기는 없지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채비지를 일정한 지역에 단일한 규모로 조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 떨어지시면 국민택 건설용지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100평, 저기 100평으로 만드니까 처음에 판지 계획 세울 때 여기에 국민택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싶은데 나중에 나한테 좀 팔아달라. 근데 이거를 이쪽에다 한 곳에다 좀 모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채비지 몇 퍼센트? 50%. 그리고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당연히 국민택 건설에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 호화 아파트를 지으려고 수용하면 안 되겠죠. 국지 한방은 국민택 건설에 대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익사업법. 뭐가 있을 때 사업 인정해요? 요구전을 또 해도 돼. 공사해도 돼. 사업 계획을 사업 인정으로 본다. 각 법마다 표현들이 살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은 또 아주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냥 다시 그냥 사업 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상하게 돼 있어 표현이. 사업 계획 승인이 뭐요? 사업 인정. 다른 데는 실시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그랬잖아. 토지활법은 뭐가 있을 때 사업 인정해요? 세부 목록 고시.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해주는 겁니다. 같은 말들 여기서 또 해주지 저기서 또 해주지 거기서 한 번 하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거지. 저랑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합이 지자체한테 뭐 좀 돈 도와주세요. 그럼 신분가 얼마 줬어요? 100분에 4 줬죠? 4. 징수상금에 100분의 4를 지급하라 이런 것들이 도시활법 정비법에 있었어요. 자, 나중에 보면 생각날 거예요. 국가나 한국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자체에 맡겼대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안 합니까? 지껏 또 한다고 좀 해야지. 우리 조합은 지자체를 갈 일이 한 번밖에 없잖아. 조합 끝나잖아. 근데 얘네들은 계속 교류할 거 아니야. 평생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지자체 장악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지자체는 뭐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서로 교류하는 게 왔다 갔다 많이. 단골이 단골. 비싸게 받는다 깎아준다. 깎아준다. 얼마? 100분에? 2%. 여기는 옛날 100분이었는데 퍼센트로 쫙 바꿨죠. 2% 이내에서 다 2%는 아니에요. 업무에 따라서 2%에서부터 차감이 되는데 2% 이내입니다. 몇 퍼센트 이내가 아니고 4% 이내가 아니고 2% 이내라고. 그냥 4% 100분의 4 넣으면 계속 100분의 4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도 100분의 4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뭐야? 탕골이잖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거래를 많이 했겠죠? 몇 퍼센트? 4%가 아니고 2%. 매수 금액과 손실 보상 금액의 2% 범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다. 4%가 아니고 2%. 자, 정리합니다. 임대책이라든가 국민경호 얼마 이상 조성하려는 자에게 50%. 국가가 우선 매각해서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2년. 채비지 몇 퍼센트? 됐잖아요. 50, 50 숫자 같으니까 묶어 또 이렇게 여기다가 위에 50, 아래 50. 안 까먹는다고요. 이제 이 책 본 순간 그 숫자를 딱 나오면서 이거 50이 여기에 50이었고 여기 50이고 추소가 딱딱 떠올라. 이제 막연하게 보면 안 되고. 2년 착수 숫자는 그랬습니다. 자, 15페이지 주택자금 주택 상환사채 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주택 상환사채가 주택건설 사업 수행에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사가 들어가야 돼. 국가. 그 다음에 안 되죠? 지자체 안 되죠? 누가 들어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는 들어가지만 안 돼. 안 돼. 지방공사 안 돼. 그리고 또 누구? 등록 사업자, 토지 소유자, 조합 안 돼. 둘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자본금이 일반 경우는 3억인데 참고 삼아 하는 거예요. 이걸 발행하려면 5억 이상 해야 되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연평균 300세 이상 해야 돼. 자본금 이름 버리고 3년간 연평균 300세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쓴 이유는 저것 때문에 다 썼어요.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몇 년 초과 못한다?
3년 하나 달랑 있으면 쓸쓸해서 3년간 연평균 실적 300세대. 3이란, 만약 이게 2년간 200세대 그러면 쓰지도 않았어. 시험에 나도 안 써요, 내가. 3년 300세대. 상환기간 몇 년? 3년을 좋아할 수 없다. 얘는 까먹으면 안 돼요. 다음에, 보증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주택건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 승인받아야 돼요? 행장국장. 주택건설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건설을 위한 거예요. 주택건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이고 지자체 재정. 이건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이건 주택건설을 위한 돈이거든.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국장.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무엇이 그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국장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직권을 한다. 무기명은 하나밖에 없어. 무슨 채권? 도시가 무서워요? 농촌이 무서워요? 무슨 채권? 도시개발 채권, 도시가 무서워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무기명, 도시밖에 없어요. 도시개발 채권만 무기명이에요. 무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복습을 무기한 연기하는 속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생각이 안 나. 좀 그냥 내가 남들하고 다르잖아. 그냥 외우라면 다 생각 안 나요. 근데 자꾸 문 팁을 주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잘못하면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특히나 이제 7, 8, 90에는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안 되면 이제 나도 밑보하고 원장님도 밑보만 주라고 해서 1차만 합격시켜야 될지. 이거 해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2차. 뭐 학원에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생 학생이 제일 많은데 다니는 중에 학생이 제일 적어.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1차가 안 되니까 못 나오는 1차. 어렵지. 2차는 더 어렵지. 안 나오는데 거기는 내가 볼 때 진짜로 2차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원장님 잘하지만 내가 볼 때 거기는 좀 잘 못하는 것 같거든. 비법 선생님. 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공법, 3시부터 6시까지 밑법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라고. 1차가 뭐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1차가 안 되니까 1차도 안 나오고 2차도 안 나오고 학생들 많은데 안 나오고 있죠. 자, 주택상환세는 기명직권입니다.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사채 그 채권 증세의 기재가 아니고 원부의 기재. 원부. 제가 이것은 토지상환채권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무기도 까먹었는데 그건 툭 까먹었죠. 원부의 기재. 원부는 이제 등기부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시라고 했어요.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사채권이 5억이다. 5억 받고 나중에 이자를 주는 거하고 5억이면 얘 돈을 3억 5천만 받고 5억짜리 주거나 이런 액면 발행, 할인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걸 뭐하러 내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하나 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애들 또 무슨 말인지 뭐 또 내고 막 그래요. 그냥 기계적으로. 액면 발행, 할인 발행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기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하거나 중도해약 안 됩니다. 원칙. 그래서 만약에 공급처에서 교란행위 한 해 나왔으면 주택상환사채 양도하면 공급처에서 교란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상환세 단독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양도가 가능해. 세대원 모두 지금 여기 안동에 있는 주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상환세를 내가 샀어요. 그런데 세대원 모두 서울로 이사 가는데 그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 다 이사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세대원이 근무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전원이 다른 행령으로 이전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가게 될 때 지금 전세를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우리 가족 전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가는데 이게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양도할 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2년 이건 이제 주택부에서 뒤에 가서 전매 제한 거 하려서 그걸로 그냥 연장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뭐 특별시가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틀리긴 안 해요. 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발행한 주택사업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6페이지 주택의 공급 볼게요. 이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그냥 막 모집해야 돼요?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있어 지금. 근데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기를 안 쳐요. 그래서 한국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주택법은 주택단지의 편의설로서 복리설로 상가 건물이 들어왔을 뿐이지 본래 규제를 뭐 하려는 거예요? 상가 건물 규제하는 거예요? 주택을 규제하는 거예요? 주택. 그래서 상가 건물 소유자, 상가 건물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돼요. 상가 분양합니다. 이건 뭐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승인 받을 필요 없어. 신고. 근데 이제 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는 모델하우스의 내부 마감 자료라든가 이거 다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돼. 그래 너 준비가 다 됐구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입주자 모집할 때는 뭐 해야 돼? 승인 받는다. 복리설은 뭐 하면 된다? 신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기칠 일이 없어서 승인이나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예, 승인. 그리고 그 밑에 메가르 4번은 뭐 국가유공자 등은 됐고 읽어보시고 이러는데 5번도 읽어보시고 마감자재 볼게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 사람들 모집할 견보주택 만들겠죠? 소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견보주택 만들면 그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과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했던 그대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 약속한 거 품질. 그럼 이거를 시장 군수구청에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보고 버려야 돼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분쟁이 발생해서 그거 좀 공개해 주세요. 열람해 주세요. 열람합시다. 공개해야 돼. 공개하겠죠? 그래서 이때 제출받은 영상물과 마감자재 목록표는 사용 검사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입주해서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가지고서 증거자료 삼아서 손해배상 같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감자재 목록표 몇 년 이상 보관한다? 2년. 사용검사 후 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사업 주체가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에 벽지, 마감자재, 바닥재, 마감자재 공개를 했는데 이게 품절됐어. 회사가 부도날 수 있잖아 또.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약속했던 품질 이하로 공급해야 돼? 품질 이상으로 공급해야 돼?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 메가르 2번 아까 말했죠? 이렇게 제출한 것들은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보관. 입주자들이 그것 좀 보여주세요 하면 공개해야 됩니다. 소송 같은 거 자료 삼을 수도 있어요. 자, 메가르 3번 사업 주체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정한 내용이 포함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이거 지웁시다. 하지 맙시다. 나중에 살 수 있어. 보관은 몇 년? 2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반복되니까 안 해야 되겠어. 자, 저당권 설정 제한 볼게요. 저당권 설정 제한 보고 10분 쉽시다. 자, 여기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착공을 하면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이거 누구 땅인가요? 내 땅이죠? 팔아먹어도 돼요. 사업 포기하면 되잖아. 자, 입주자를 모집해서 내 땅이지만 함부로 팔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는.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입주자 모집하고 나서 계약하면 못 팔어.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빨리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날부터, 승인 신청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구속이 돼. 이거 함부로 못 팔아먹어, 이제. 입주 예정자가 어떤 가, 물, 경, 정이 여기에 이제 청약금도 내고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2, 3 동의하는 건 괜찮아요. 동의 없이는 처분해서도 안 될 것이고 처분. 이 토지에 뭐 지상권, 전세권 설정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당권 설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임차권 이건 괜찮아.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으로부터 물러나줘야 돼. 다만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거 안 봐도 돼. 이렇게 하지 안 물어보고 민법 살짝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우지 말고 입주 예정자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제한이요. 근데 우리나라 현상만 고집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 후분양 한번 생각해보면 후분양 여기다가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1,000만 원만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구경하고서 잔금을 치르겠죠. 근데 여기는 계약을 했다고 쳐. 1억 줬다고 할까? 10억짜리니까 1억 줬다고 칠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입주를 안 해. 그럼 계속 못 팔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입주 가능일,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부터 60일간 이걸 못하는 겁니다. 60일 지나면 이 사람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중도금을 많이 줬다 그러면 입주를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후분양 일반 경우에 그래서 언제까지만 그런 행위를 못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로부터 60일까지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이 말. 며칠? 60일. 자, 문제 보는데 사업주체는 입주아버지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에 며칠까지? 60일까지는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 행위는 외우려 하지 말고 입주 예정자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분양 신청했어. 거기 입주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해당 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증여대행 방법으로 다른데 처분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외우지 말고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분 안 나쁜 게 있어. 그건 돼요.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분 안 나쁘면 되지? 자, 2번 보세요. 해당 주택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겠대.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지. 근데 또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이 났대. 내가 여기다 돈이 한 3억 들어갔는데 얘가 부도 파산이 났어. 그냥 계속 빈집으로 놔두는 게 좋겠어? 남이 생계해서라도 완공하는 게 좋겠어. 완공이 좋겠죠? 그래서 사업 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들은 나한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그런 사업주체 명의로 이제 아까 그래서 부도 파산이 나도 사업계획서를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다른 승계에서. 그리고 보증 있는 경우 보증. 그 전에 메가로스 한번 항상 나오는 말. 국지 한방이래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진짜. 왜냐면 얘네들은 별로 우리가 뭐 사기칠 일 없으니까. 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하면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했어요? 분양 보증을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입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서 대신에 야 사업체 A야 너 못 믿겠으니 토지를 우리 한국공사에 다가 소유를 신탁이라 신탁 소유권 맡겨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우리를 더 보호하는 거죠. 자, 보증공사 한국공사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하는 경우.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한테 피해가 안 되면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금을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대. 괜찮죠? 중도금 대출. 그리고 국제한방은 뭐 믿어도 되니까 괜찮고 부도 파산이라서 사업 주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체가 승계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를 입주를 시켰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하면서 토지를 신탁하게 했대. 가능하죠? 자, 이해하시고 양이 좀 많은 것 같아도 이해하면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 여기에 다른 짓 하지 마. 저당권 설정하지 마. 이런 거 했지만 하는 놈이 있어 없어 그래도? 있죠. 그래서 못하게 아예 이런 것들을 무효하게 해서 부기등기래. 부기등기. 여기 토지에 대해서 A 명의로 이전 등기한다면 그 밑에 부기등기에서 부기등기는 등기법에 있는 여러 가지 부기등기 사유가 있는가 하면 특별법에도 부기등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이런 법에 따라서 부기등기가 있는데 이 토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이러한 것을 못한다. 그것은 무효다. 여기 해놔. 그럼 이 부기등기 이후에 그러한 행위라는 것들은 무효야. 예. 이 토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입주아버지 공고 승인 신청일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도 아직 얘네들이 입주하기 전에 중간에 다른 짓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 이거 이전 등기 받기 전에. 그래서 이 주택은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해야 돼. 이 주택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등기는 무효다. 부기등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부기등기는 언제 한다? 동시에. 언제? 이전 등기와 동시에,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부는 동시에 다녀야 돼요? 따로따로 다녀야 돼요?
동시에 다녀야 돼. 부부는 동시에 됩니다. 부부 하나는 보존등기예요. 또 부존등기라 그러고 돼. 부기등기는 부존등기, 보존등기입니다. 자, 여기는 어려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안 물어봐. 또 물어보자. 자, 그리고 이건 세 군데 써먹어요. 어딘지 몰라. 근데 부기등기 나왔어. 무슨 등기와 동시에 한다? 보존등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같은 것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그 전매 제한도 부기등기를 해야 돼. 언제 한다? 보존등기와 동시에. 보존등기.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도 부기등기와 동시에. 어딘지 몰라. 그때 부부는 동시에 한다. 그 부기등기 시기에 주택만 보는 주택만 언제 한다? 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 메가를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118페이지 보겠습니다.